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내신 대비 옛날 줄줄이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문제도 곱셈 공식의 활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되고 계시죠? 자, 오늘 문제는요,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자, 문자가 3개가 등장하고 있죠? A와 B와 C.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의 합이 6이라고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6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조건은 달랑 2개밖에 안 줬죠. 그래 놓고 나서 ABC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공식을 써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중엔, 비슷한 문제를 다룬 친구들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워밍업 문제를 한번 먼저 다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6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 A, B, C 곱이 마이너스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 자, 3가지 조건을 주었죠. 자, 그런 뒤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곱셈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오랜만에 곱셈 공식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공식들이 쭉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문제는 몇 번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잘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죠. 바로 5번 공식을 활용해야죠. 자, 5번 공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건데, 우선 공식을 먼저 써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문제에서 주어졌죠? 4.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문제에서 12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문제에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니까 4제곱, 좌변은 4제곱 16이 남고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역시 12 대입을 해주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그대로 문자로 두어서 우리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될 식은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할까요? 그렇죠. 자, 세 항을 통분해서 분모를 A, B, C로 만들어버리고, 자, 분자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윗줄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라고 했고, 자, 또 문제에서 보니까 ABC 곱도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네요. 따라서 이 둘을 대입하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유형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제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4, 그리고 A, B, C의 곱은 마이너스 6이라고 주었네요. 자, 이 상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하라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식 당연히 암기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그 공식을 가지고 한번 개념을 좀 정리 하나 할 게 있어서 개념 보충이라는 타이틀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문자 A, B, C 이렇게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곱셈 공식이 몇 개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이 2개를 한번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예제에서 활용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개하는 곱셈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꽤 길죠? 곱셈 공식에서 가장 긴 공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묶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역시 괄호 안에 묶여 있죠. 이렇게 2개의 괄호가 곱해진 식을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다라는 공식인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릴 개념은요,
자,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공식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규칙이냐고요? 자, 표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두 공식에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윗줄에 보고 아랫줄에 보면 맨 앞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들어있죠. 자, 이걸 선생님은 합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합. 자, 또 어떤 모습으로 ABC가 이루어져 있냐면 ABC에 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1번에는 없다고요? 네, 맞아요. 1번은 없고 2번에 맨 뒤에 보시면 ABC 곱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모습으로 또 항이 존재합니다. 자, 1번에는 맨 마지막에 있고요. 자, 2번에 찾으셨나요? 2번 공식에 보면 중앙쯤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또 ABC로 구성한 어떤 문자열이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자, 1번, 2번 확인해 보세요. 윗줄에도 있고 아랫줄에도 있죠? 자, 하나가 더 있네요. 남은 건 뭘까요? 자, 잘 찾아보시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세 문자로 이루어진 공식들에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합이라고 이름 붙였죠? 두 번째는 곱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세 번째는 이건 두 개씩 곱해서 더했어요. 그래서 곱의 합 이런 이름을 붙여볼게요. 곱의 합. 자, 네 번째는 제곱의 합. 다섯 번째는 세제곱의 합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앞으로 제가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계속 사용될 용어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합, 두 번째는 곱, 세 번째는 곱의 합, 네 번째는 제곱의 합, 다섯 번째는 세제곱의 합이라고 앞으로 계속 부를 거예요. 자, 공식을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식에도 2식에도 모두 존재하죠. 자, 그리고 ABC 곱은 그렇죠. 2번 공식의 맨 마지막에 한번 등장하죠. 그 다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식과 2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찾으셨죠? 1식, 2식 모두 들어 있고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2번 식에만 들어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번호로 얘기를 해줬는데 번호뿐만 아니라 색깔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1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역시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1번. 자, 이렇게 세 가지는 1번 공식에 존재하고요. 2번 공식에는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 때 특히 문자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 공식 두 개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줬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 빈칸에 2를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자, 2 들어갔죠?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4라고 했으니까 역시 빈칸에 14를 적어 보세요. 자, 이제 ABC 곱도 마이너스 6이란 조건 주었으니까 역시 ABC 칸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빈칸 5칸 중에서 3칸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었고, 자, 물음표 찍힌 칸은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면 이제 우리는 가운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요 공식 1번 노란색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 멈추고 직접 한번 구해 보세요. 자, 구하셨죠? 그렇죠? 자, 이 공식 활용하면 마이너스 5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물음표, 즉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표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2번 가장 긴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할 경우에
ABC로 구성되어 있는 항의 모습들이 총 5가지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잘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겠다 싶어서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2번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요 20이 나오겠죠. 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형 6번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문제를 다뤄봐야겠죠? 여러분들 아까 영상 잠시 멈추고 풀어보셨죠? 어떻게 정답이 나왔나요? 자, 이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아까 이걸 선생님이 뭐라 부른다고 했죠? 네, 제곱의 합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이거는 곱의 합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죠. 자, 제곱의 합도 6이고 그 다음에 곱의 합도 6이에요. 자, 조건 딱 2개밖에 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ABC 곱을 구하라.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우리 표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이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6이 들어가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에 6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ABC를 구하래요. 가만 보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번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18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BC 곱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을 또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야 2번 공식 5가지의 요소를 이루어진 2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요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요 제곱의 합과 곱의 합이 모두 6이에요. 제곱의 합과 곱의 합이 똑같다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변의 곱의 합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요 이 값은 0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번 공식 좀 전에 봤던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건 2번 공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떤 공식을 활용하느냐? 자,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의 공식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교과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들 놓치는 공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 2분의 1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긴 중괄호가 들어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 중괄호 안에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기초 개념까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영상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을요, 이제부터 저는 2분의 1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분의 1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공식에서 좌변이 0이면 역시 우변도 0이겠죠? 자, 우변이 0이면 중괄호 안의 값이 0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가 0, 동시에 B도 0이다 라는 이 개념 기억하고 계신가요?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면 자, A, B, C가 모두 0이 되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제곱수 2개를 더한 게 0이면 모두 0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보면 a-b가 0이고 b-c가 0이고 c-a가 0이 돼야겠죠. 그러고 보니 a-b가 0이라는 것은 곧 a와 b가 같다는 얘기고 b-c가 0이라는 것도 b와 c가 같다는 얘기고 c-a가 0이라는 것도 c와 a가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a, b, c가 모두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이라는 조건이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6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3a제곱이 6이고 a제곱은 2, 그러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ABC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BC가 모두 같으니까 ABC의 곱은 그냥 A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BC의 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에서 다룬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자 A와 B와 C 3개가 등장하면 아는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의외의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등장하는 문제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하여 유형 7번째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7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